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1억 원 이상씩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미분양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평택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1200가구 분양을 했는데 여기에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38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평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고 고분양가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자리 수요가 빠지면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김포에서 최근에 분양을 했던 물량을 봐도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1단지에서 3단지 1435가구 청약에 413명이 청약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지역들 중에 미분양 물량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뭐 고분양가 논란도 있었지만은 6월 27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좀 관망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강남권의 아파트들,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가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았고 또 전세를 끼고 살려고 하는 수요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은 627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6억 원까지의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굉장히 많이 급감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고 해요. 매수 문의가 거의 끊겼다. 그리고 아파트 값이 많이 내린 경기도의 주요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고양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 15%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일산 동구 11%, 그리고 양주 같은 경우에 10%, 의정부 12%, 동두천 13%, 경기도 광주 11%, 안성 같은 경우에 14%가 가격 하락폭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경기도와 인천의 마이너스 피, 마피라 그러죠. 마피의 매물들이 또 속출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627 대책이 발표가 나고 난 후에 고가의 주택이 대출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일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감의 확산,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또 낸다고 하죠. 규제책을 또 낸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택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수요자들, 가수요자들이 관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대책이 나오면 그 대책의 그 시기 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수요자가 관망하는 시기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은 다시 회귀하는 수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풍선 효과에 따른 규제 지역 이외의 지역들이 거래가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권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규제 20번이 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대책들이 또 나올 거라고 하지만은 이번 대책이 강력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고 또 수도권의 이런 주택 가격들이 하락폭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경기 양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30%가 빠져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다고도 하고요. 또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도 9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던 럭스오션 SK뷰 호가가 이제 7억 중반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2억 원 이상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파주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 이상 마피 거래가 이루어지고 1억 원 이상 마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책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 단발성, 단기간에 이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장기간 가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 그냥 개인 내피셜이 아니라 이제 지난 대책에 따른 그 효과들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 효과, 대책의 그 정부 규제책에 따른 그 효과가 일부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가의 주택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법인 사업자, 그런 매매 사업자를 빼고는 개인이 한 채 또는 두 채 정도밖에 소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로 인해 가지고
과도한 취득세를 내면서까지 주택수를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취득세 중과가 없었을 때, 양도세에 대해 중과가 없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유롭게 주택수를 늘린 다음에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남길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금에 대한 규제, 더욱이나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수를 늘리기보다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다시피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1주택이나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대출의 제한에 있는 규제책을 낸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남권의 고가의 아파트를 헐값에 내놓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강남권에 있는 고가의 주택들이 가격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현금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현금을 통해 가지고 주택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거래가 급감하고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국민 같은 경우에는 사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가의 주택들을 사는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참 너무나 이 현실적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 고가의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 또는 대출을 활용하려고 해서 살려고 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고가 주택을 못 사고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출 제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늘고 사고 있는 매수세가 더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 서울 지역 부동산을 매입했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새 24%가 올랐다고 해요. 24%가 증가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 중국인들이 42%나 늘어가지고 고가의 주택들을 지금 서울의 주택들을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월과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3.7%가 늘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고가 주택들을 사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대출의 규제 이런 거 좋습니다. 너무나 많이 과도하게 오르는 집값을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시장 경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거래가 매도자와 수요자에 의해서 조정이 돼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맞지만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금액을 일부 지연시킬 수 있다면 정부에서 이런 지연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한테 또 우리나라의 주택을 뺏기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주택, 핵심지의 주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사람들도 강남권에 있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들을 너무나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수요층이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강남권의 아파트들,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 한강 주거 벨트라인의 아파트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2011년도에 결혼을 해서 시드니로 신혼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시드니의 좋은 주택들을 중국 사람들이 사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파리도 마찬가지고요. 핵심 지역의 그런 도시들, 그런 주택들을 이제 돈이 많은 부호들이 보유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최근에 강남권만의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들도 돈이 많은 부호들이 그런 주택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시기가 이미 15년 전에도 제가 결혼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보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중국인이나 또는 이제 타 외국인들이 이런 주택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한 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23.7%가 올라갔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택을 매수한 비율은 25%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이 격차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규제책들이 발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들을 뺏길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력한 규제책들을 또 낼 것이다. 이런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될 수가 없겠죠. 왜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그리고 이 부동산의 시장 상황들을 좀 지켜보는 수요자들이 많을 겁니다. 관망하는 관망세의 수요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심리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또 이제 거래도 줄고 좀 관망하는 시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들이 이제 뭐 빠르면 다음 달 이제 지속해서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대책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들을 계속해서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시장 논리 상황에 맞춰가지고 부동산은 제 자리의 가격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대세적으로 상승하기를 원하진 않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폭락하기만을 정부에서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단기간의 조정은 있습니다, 항상. 하지만은 이 단기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하는 경험을 우리는 늘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폭락론자 같은 경우에는 또 난리가 났어요. 이제 조금 또 조정을 받고 대출 규제하니까 하염없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집값이 하염없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런 하락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주택을 내 집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 속에서 또 부동산의 자산의 가치의 이해 그리고 화폐 가치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간단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에어비앤비 사업 그리고 단기 임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에서 과감 없이 실제 상황들을 오픈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에어비앤비라든가 단기 임대 특강도 이제 8월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공간 사업, 공간 임대 사업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